실제로 1.16까지도 애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질 거다.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하의 대학교들은 애들 뽑으려면 죽어날 거다. 내신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교과에서도 뭔가 허들을 걸어야 된다. 종합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2028 대입 일정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다루는 입시는 실제로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고교학점제예요. 이거 확정이죠. 내신 5등급제예요. 이것도 확정이에요. 근데 여기 내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고등학교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친구가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40점을 넘은 평가 지표를 받아야 이수증을 받는 거다. 이게 원래 고교학점제 취지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한 학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재수강해야 될 것 같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우리가 자사고 중에 하나인 충남 삼성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지금도 과거에도 이거를 시행을 했었어요. 이걸 모든 고등학교에다 다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고민이 생기죠? 재수강을 누가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수행평가가 강화가 됐냐? 라고 질문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40점을 넘겨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시험 보게끔 만들면 아무리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도 아무것도 모르면 20점밖에 못 맞잖아요. 40점 미만의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고2 이상은 보통 20%에서 많이 반영해봐야 40% 미만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이거를 40% 이상으로 올려버린 거죠. 왜요? 학생들한테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해서. 40점 미만의 친구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평가 때문에 죽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니 최근 교육부에서 이거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행평가를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화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는 각자의 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럼 결과물이 다르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떠드는 걸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대학 입시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한 과목을 배우고 나면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등등을 기록하는 무언가 선생님의 아이의 특징을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이걸 잘 적어주려고 하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큰 도구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손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 본질이 뭐죠? 고교학점제 그대로 시행한다. 내신 5등급제 그대로 시행합니다. 2028 전공 연계 과목 제출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전공 연계 과목이라는 건 아이가 물리학과 갈 거예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의학과 갈 거예요? 라는 이 학과에 대해서 대학은 원하는 과목이 있다.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거 지도에서 가르쳐줘. 이렇게 무언가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발표하게끔 만든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9월달이 되면 늦어도 10월 초까지 2학년 때 배우는 1학기 과목, 2학기 과목을 자기가 다 세팅 완료해야 되거든요. 학과 진로를 정하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걸 결정하려고 하면 대학이 뭘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럼 입시가 끝났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건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면 대학이 어떻게 뽑지?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됩니다. 아마도 올해 12월 말쯤에 서울대가 확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3월 말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1 친구들은 1학년을 마치고 나서야 우리 때의 대학 입시는
수시에서는 어떻게 뽑고 정시에서는 어떻게 뽑는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선발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추는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안이 아니다 보니 지금 고1 친구들은 그냥 자기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될 것 같아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서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지? 라는 거를 좀 결정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7, 다시 얘기하면 현재 고2 친구들의 입시까지가 발표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전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적이 확보된 다음에 내 성적표를 가지고 어느 대학교를 지원하지? 라는 걸 수치로 비교해 가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두 개를 제가 왜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냐? 이 두 개 전형은 교육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30% 이상은 뽑아야 된다.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정시를 의무적으로 40%를 뽑게끔 되어 있죠. 그럼 일단 30% 이상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교과는 인원을 줄여도 되죠. 정시가 40% 되니까 남는 건 뭐죠? 60%밖에 없는 거죠. 60% 중에 대학이 뽑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8.4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논술이 없죠. 그래서 서울대를 만약에 여기서 빼버리면 나머지 대학교는 거의 다 10%에 수렴합니다. 나머지 50%를 내신으로 뽑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대학교 중에 상위권 대학교는 이게 10%가 살짝 넘고 이게 40% 가까이 이렇게 뽑는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내신을 가지고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이 거의 10명 중 5명이라는 거고, 학교 내에 시험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험을 보는 수능,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논술, 이런 걸로 뽑는 것도 10명 중에 5명, 이렇게 딱 둘로 분류되어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환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특수 목적고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학종이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특수 목적고 중에 수능까지도 준비시킬 수 있는 학교면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외대부고의 실적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절반 가까운 인원은 수시로 학종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절반보다 좀 넘는 친구들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죠. 그 외대부고의 가장 큰 강점은 종합도 대응하고 수능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전체 대학 입시에 75%가 넘는 선발 인원을 대응하는 고등학교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건 계속 똑같이 이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수능이 계속 40%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게 지금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라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40%를 안 뽑아도 되는 학교가 생겼다. 첫 번째 어디죠? 서울대입니다. 두 번째 어디죠? 한양대입니다. 세 번째 어디죠? 동국대입니다. 이게 고1 친구들부터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라고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학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배 아프죠. 수능으로 뽑는 게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매년 성적표가 바뀐다.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온 아이들은 수능의 기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한 번 또 할까? 라고 생각하면 다시 리셋해서 다른 더 높은 대학교를 도약하기 위해서 반수라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서울대가 기를 쓰고 수능으로 뽑는 40%를 왜 줄이고 싶어 했을까? 그래서 뭘 했냐?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에 선정됐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가 잘 운영되게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의 반영 비율을 높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요 대학교예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죠? 이건 전국의 대학교를 토탈 평균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빼버리면, 서울의 주요대 15개를 빼버리면 이 교과 전형의 비율은 55%까지 늘어납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11%밖에 안 뽑으니까. 지방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시죠,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부터 생각합니다. 의대 갈 친구, 치대 갈 친구, 약대 갈 친구, 한의대 갈 친구는 지방의 의대가 더 많거든요. 우와, 지방대는 교과를 되게 많이 뽑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은 되게 작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죠. 서울대 의대랑 경북대 의대랑 차이가 물론 갭이 되게 크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점수 0.1점의 내신 가지고 수능 1, 2점의 수능 점수 가지고 실제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약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서울대 의대가 보내고 싶지만 충남대 의대는 보내는 걸 밑바닥에 깔아놓고 서울대 의전까지 도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많다고요? 교과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 과고, 그리고 하나고, 외대부고는 위상이 변하지 않았다. 대원외고는 위상이 더 올라갔다. 서울권의 외고도 마찬가지다. 단 위상이 떨어지는 학교가 어디가 된다? 이 서울 쪽에 소위 말해서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들, 광역단위 자사고들, 실제로 강남권에 위치한 일반고 중에 명문 일반고는 수능이 실제로 강점이었는데 모집 인원이 준다. 종합으로도 많이 못 붙는다. 왜? 외대부고가 많이 붙으니까. 영재고가 싹쓸이하니까. 대원외고가 싹쓸이하니까. 그래서 종합으로 강남권에 있는 일반고를 가도 실제로 붙는 아이들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아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강남권의 고등학교의 강점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학생 숫자가 많다라는 게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교과목을 내가 들을 만한 과목이 다 개설된다. 이 정도는 강점일 것 같고요. 그러다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 모집 인원 주요 대학교는 11%라고 했는데 고려대는 전체 정원의 약 15% 정도를 이걸로 선발합니다. 약 550명 정도. 다 일반고 애들이 붙습니다. 교과는 일반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900여 명을 선발하는 종합 전형인데 학업 우수 전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서울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 어디에서요? 수시에서 얘들을 뽑으려고 그런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순간 과고 영재고 애들은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수능 기반의 학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입니다. 이름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학업 우수형, 공부 잘하는 애 뽑는 건데 얘는 이름이 계열에 적합한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과 쪽의 계열에 적합한 애들은 누구 뽑냐? 외고 국제고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고 국제고가 어마무시하구나. 앞에 잠깐 보면 외고 국제고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서울권의 외고들은 수능 준비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900여 명이라고 했고 이거 900여 명이라고 그랬고 이거 합쳐서 50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문과, 이과로 나왔으니까 뭐 250명이라고 하죠. 여기도 22.5%라고 되어 있지만 문과 계열의 학과로만 딱 분류를 해버리면 이것도 45%쯤 되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자사고는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지만 대부분 이과죠. 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여기서 왕이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갔더니 실제로 자사고 비율이 현저히 줍니다. 얘가 대부분 다 붙는 거죠. 250명 뽑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150명 이상은 과거 영재고인 거고 한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붙는 거고 이렇게 뭔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이다. 일반고가 정말 비율이 적구나. 이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일반고는 1600개가 넘습니다. 내신이 월등히 좋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 이러면 여기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냐? 합쳐봐야 30%가 안 되는데 실제로 모집 인원을 다 더해갖고 계산해보면 4,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1600개 중에서 50명, 60명, 70명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20개 고등학교에서도 한 명 나오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 얘들 내신이 얼마나 좋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광운대가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 내신을 5등급제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봤죠. 광운대학교는요 2.5등급에서 2.7등급짜리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밑에가 이 애들의 내신을 현재 고1 아이들 버전으로 바꿨더니 내신이 1.46에서 1.8이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광운대를 들어오려고 하면 6과목 중에 3과목은 1등급, 3과목은 2등급 이렇게 맞으면 아마 우리 학교 제일 좋은 학과 오실 거고요. 하나밖에 1등급 못 받으셨어요? 나머지 5개는 다 2등급이세요? 이 아이를 내신 계산하면 1.8등급쯤 나오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광운대 물리학과쯤 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제 현재 고1 아이들로 무언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부산의 80여 개 고등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내신이 다 1등급 나오는 아이가 실제로 2.07%래요. 전교생이 200명인 고등학교라고 치면 모두 다 1등급 한 학기만 한 거예요. 지금 한 학기밖에 안 끝났으니까 1학년 1학기 애들 걸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2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4명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부산은 학군지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모두 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받는 걸 감안하면 모든 과목 다 1등급은 실제로 몇 명이 나올까? 0.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700명쯤 나올 거라고 지금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변별력이 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지금 1등급이 2%가 나오는데 1.5등급은 7%가 나오는 겁니다. 광운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 보니 1.5등급은 광운대 제일 좋은 전자공학과 간다라고 광운대가 발표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13%가 만약에 1.8등급이라고 하면 4만 명이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내신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1.16까지도 애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질 거다.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하의 대학교들은 애들 뽑으려면 죽어날 거다. 내신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교과에서도 뭔가 허들을 걸어야 된다. 종합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서울에 이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괜찮은 학교를 모아봤습니다. 전국에 24개국 모았더니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5, 1등급이 1% 이내에 있는 학교가 10개입니다. 이야, 이거 3학년 1학기까지 계산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는 1.1등급에 수렴하겠다 라는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이수 전공 과목은 대학 이제 발표할 건데 이미 발표한 대학교는 서울대랑 경희대입니다. 서울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경제학과만 미적분 2 들어야 돼. 그리고 문과 가려고 하면 제2국어 외국어 한문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들어야 되지 않아? 라는 거.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는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수 권장 과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단 자연계는 미적분 2, 기하는 모든 과를 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과학교과는 일정 과목들을 좀 빼줬는데 그렇다 해서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렇게 했다.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발표한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다 집어넣습니다. 경희대 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사학 부모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고등학교 선택을 언제쯤 해야 되지? 9월 달부터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조금 현명하게 선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거를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면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제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엄마다. KNS 학원에 와서 선생님 지금 외대국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있죠? 그걸로 우리 아이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딱 봤더니 85점 맞았어요. 여기 도대체 1등급이 몇 점까지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80점이요. 이러면 우와,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영어는 1등급이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우리 아이에 맞는 학교를 보내야죠. 예를 들어서 3명짜리 전사고인데 수시로 의대 가는 애가 15명이야. 이제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20등 안에 들 수 있을까? 라고 확인해야죠. 20등 안에 들려고 하면 내신이 몇 등급쯤 돼야 될까? 전사고도 경쟁력이 우리 아이는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판단하시지 않고 그냥 의지치 갖고 보내면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 과거에는 수능으로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뭔가 막연하게 생각해도 된다. 그 공식이 일부 대학교를 빼고는 다 맞았거든요. 지금 현재 고1의 입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학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수능으로 뽑을 수 있냐를 고민한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 고민이 우리 아이 입장에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고민과 동시에 그럼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까지 내년 2월 말까지는 도대체 뭘 학습시켜야 되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해야죠.